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22년에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죠.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이 있다면 그거 재산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당시에 좀 석연치 않긴 했습니다. 현지에서 빌린 거다. 재산 신고 누락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당시 총무비서관은 뭐 지인에게 빌렸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말을 좀 바꾸죠. 대통령실 그때 해명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모조품이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설 변호사님. 네. 이 말도 어쨌든 지금 또 뒤집게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척인데요. 좀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은 보통 이런 경우는 되게 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기 오빠의 장모 댁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이건 내부자 제보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휴대폰 문자라든지 녹음 내용에 이러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뭐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걸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경우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이 뭐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되겠죠.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이게 금액을 특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진술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아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한민국의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모조품을 했다라는 것, 그게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글쎄요, 그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감정의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참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인삼 위원장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지에서 빌렸다, 뭐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해명했던 목걸이들이 지금 사돈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조품이고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구매했는데 그 가격이 5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재산 신고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모조품이라고 하니까 지금 특검팀에서 진품 감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 일단 뭐 감정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글쎄요. 모조품인 경우에 그런 고가의 목걸이의 모조품을 사돈집이잖아요. 오빠의 그런 장모님 집에 보관하는 경우 그것도 박스채로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저는 흔한 경우인가 싶습니다.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자신의 집이 아닌 사돈의 집에 보관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아마 특검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이것이 그냥 공직자 윤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측면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은 물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제공받은 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 이 그 모조품인지 아니면 진품인지에 대한 감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하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도 안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뒷받침할 증거들은 좀 있습니다. 보증서는 있지만 시리얼 넘버가 없다. 그러니까 명품엔 다 시리얼 고유 넘버가 부여되긴 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사돈집에서 발견했던 목걸이에는 시리얼 넘버가 없다는 겁니다. 진품 감정 들어가 봤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중위 특검팀이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사저를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집에 신발장에 있던 명품 구두들 하나하나 열 몇 점 된답니다. 열 몇 켤레를 하나하나 다 찍었대요. 뭘 찍었느냐? 신발 사이즈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샤넬백 2개를 받고 이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 교환한 의혹이 있는데 이 신발 1켤레가 김건희 여사 사이즈냐 이게 논란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꾼 신발은 250mm였는데 특검팀이 찍은 열 몇 켤레의 신발들은 모두 260mm였다는 겁니다. 윤준희 의원님. 예. 그러면은 특검팀이 이번에 압수수색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 250mm 김건희 여사의 발 문수 치수가 250이다 이러면 뭔가 악우가 맞는데 뭔가 좀 악우가 안 맞게 되긴 했어요. 특검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발이 바로 그 신발이다. 이런 스토리를 좀 그리고 싶었을 텐데 치수가 10m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당시에 교환됐을 구두가 김건희 씨에게 쓰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죠. 예컨대 뭐 이 신발만 특히 좀 치수 부분에서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 구두를 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게 교환되지 않은 그런 구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것은 전 영부인의 발 사이즈를 갖고 특검과 전 영부인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김건희 씨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진실이 가려서 더 이상 이러한 시시비비 논쟁에 우리가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